오늘은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자산을 모은 30대 초반 투자자의 임대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한 사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험자산을 부동산 자산으로 변경 시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법인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법인 투자자 사례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제 상담했던 사례자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법인 설립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갔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주변에 최근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가상자산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큰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문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크게 상승해서 여러 몇 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뭐 몇십 배가 올랐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었는데, 저도 그런 분 상담을 했던 케이스예요. 지방에 계신 분이었는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한 뭐 몇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10억 정도 현금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 돈을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좀 위험자산보다는 이제 부동산 자산을 옮겨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또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급여는 좀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리 저희 채널을 보고 법인 설립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다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케이스,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도 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변동폭이 큰 자산에서 좀 안전자산으로 좀 이전을 하고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분이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차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방에 계세요. 전라남도 쪽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방에 거주가 예상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사택에 거주해서 당장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 가상자산 및 그다음에 뭐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요즘 제가 젊으신 분들, 30대 초반이시면 젊으신 분들인데 저희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재테크에 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기 논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법인 설립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세금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저는 상담을 청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급여가 좀 있다 보니까 법인을 키워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확보했을 때 뭐 이제 은퇴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좀 경우를 좀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젊으신 분들 요즘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투자에도 좀 밝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일단 이분이 부동산으로 옮겼을 때 안전자산을 옮겨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실제 투자 컨설팅을 어떻게 해드렸고 어떤 물건을 제안을 해드렸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제가 좀 투자를 권해드렸거든요. 이 두 가지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법인 임대사업용 추천 투자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법인 임대사업용으로는 상업용으로 제가 투자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액을 나눴습니다. 일단 10억 중에서 2억은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6억 정도는 법인 설립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억 5천 정도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개인으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서울 역세권에 투룸 오피스텔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운영하도록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분이 무주택이라는 데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거용도 갖고 있고 법인 상업용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배분을 했고요. 일단 먼저 법인으로 임대사업용 투자 물건은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고양시의 병원상가를 추천드렸습니다. 병원상가의 큰 장점은 일단 10년 임대차 계약이 돼 있었고 현재 수익률은 6% 정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만세대 정도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고요. 3호선 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였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대형 정형외과다 보니까 이 500평 이상으로 이제 3개층 정도를 쓰는 정형외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벽이 다 철거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대출이 좀 불가한 경우였어요. 근데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에 월세는 3,210만 원이니까 순수 투자금으로 뭐 이제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4억 4,500 정도가 총 금액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은 210만 원의 월세를 받았을 때 우대층 수익률로 6% 정도가 나오니까 일단은 장점은 안정적이고 또 10년 임대차 계약이 돼 있고 또 월세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업종도 병원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인천 송도의 학원상가인데 매매가는 2억 5천에 대출 1억을 감안해서 월세는 3,115만 원 정도 받는 물건이었습니다. 송도 학원가 상권의 장점은 현재 5년째 운영 중인 상가를 이제 중개로 매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송도에서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지역입니다. 송도 109의 학원가로 유명한 109 상권이었고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좀 높아요. 왜냐하면 2억 5천만 원, 3,115만 원이니까 요즘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급매물로 좀 나오는 매물들 잘만 고르면 이 정도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5,000세대 배후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2억 5천만 3,115만 원이니까 대출 1억을 받았을 때 1억을 5% 금리로 이분이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고 3,115만 원이니까 대출 수익률은 7.3%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을 운영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기다 보니까 수도권 임대사업 투자 시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대표이사를 부친으로 설정을 하고 법인의 자본을 늘려가서 소득세를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친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건강보험료도 좀 부모님의 건강보험 절세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드렸고요. 총 5억 9천 투자 시에 이제 두 개의 물건에 대출까지 감안해서 총 5억 9천 투자했을 때 284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또 부친급여 50만 원 책정해서 내보내고 하니까 세후 이익이익으로 매년 2,100만 원씩을 법인에 적립을 해가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을 늘려갈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용으로 주택임대사업용 투자 물건인데 예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던 현장의 오피스텔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 12평의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400세대 건물이었고 입주 5년차의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자주식으로 지하주차장이 다 갖춰진 곳이었고요. 1호선 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단점은 원룸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요. 앞에서 뭐 상가도 보여드렸지만 같은 2억 5천인데 이게 3천에 95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2억 5천에 매입하면 수익률이 5.18%예요. 근데 수익률이 낮다라는 점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12평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일단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상업용 대비 공실 위험이 낮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로는 이분은 무주택이다 보니까 이걸 매입해서 사업자 등록 없이 1주택을 갖고 있다면 별도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1주택자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이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과세까지 가능한다면은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계속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소유로서 이제 월세를 받아서 자금 운영이 법인처럼 이제 돈을 출금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조건을 갖추지 않나. 그래서 주거용 임대사업 하고 법인용 임대사업을 분리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 투자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나 주식자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계속 매여 있어서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안전자산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 임대료 수입이 법인의 280만 원, 개인의 95만 원에서 375만 원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법인 상업용, 개인 주거용 투자함으로써 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단은 2억 정도는 기존 본인 투자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면서 포트폴리오 배분했다라는 것도 커요. 부동산 자산으로 완전히 전체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갖고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월세 소득을 또 금융자산을 늘려갈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 순환 방식의 자산 운영 방식을 가져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도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 개인으로 이제 은퇴 대비를 하면서 자산을 확보해 가고 또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자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뭐 가격이 하향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서 수도권이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물건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 수익과 저축 금액을 늘려가면서 부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빠른 자산 상승도 가능하고 미리 은퇴 대비를 30대 초반부터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